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피곤을 달래기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오래 이어진 업무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싶어 선택한 여행지는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는 꽤나 외진 해변 마을이었다. 주말을 이용해 떠난 그 여행의 목적지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였다. 출발한 날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곧바로 차에 올라탄 나는 들뜬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흘러가는 도로 위로 밤바람을 즐기며 운전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점점 피곤이 몰려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가까운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다. 새벽 2시가 넘어 찾은 휴게소는 적막했다. 주차장은 넓지만 나 외에는 차가 몇 대 보이지 않았고 매점과 음식점은 이미 문을 닫았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피곤한 탓에 일단 차를 주차하고 잠시 쉼을 취하기로 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으니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차량 밖에서 까마득히 낮게 울리는 소리에 깼다. 가로등 불빛이 아련히 비치는 곳에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잠결이었지만 생각보다 선명한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강아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이어진 신음소리에 급히 정신이 들었다. 차에서 내려 빛이 새어나오는 방향으로 다가가자 놀랍게도 그것은 한 사람이었다. 녀석은 온몸이 다 젖어 있었고 얼굴 가득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움의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이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어디선가 피비린내가 나는 듯했다. 불길함이 들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급히 뒤를 쫓으려 했지만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무거운 발끝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찰나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차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주차된 위치가 기억나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직감에 무작정 주차장을 빠져나와 길을 찾았다. 그 길 끝에서 또다시 그는 나타났다. 여전히 물에 젖은 채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 아니, 그 무엇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도와주세요. 적막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내리를 휘감아 다가온다 싶었는데 그 후에 기억은 없다. 눈을 떴을 때는 어김없이 해가 뜨고 나는 차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상기된 감정은 여전했다. 서둘러 다른 여행객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휴게소에는 여전히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함과 공포를 뒤로 한 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여행지를 벗어났다.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그 휴게소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종된 이는 결국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도와달라고 했던 이는 결국 무슨 일을 겪었을까? 지금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와 눈이 마주치면 아직도 그의 입에서 흐느적이는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여기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약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 없이 봉사활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 팀이 머물던 작은 숙소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치챈 건 내 룸메이트 지영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누군가 방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난 처음엔 지영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이틀 후 내 차례가 되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 잠그고 잤는데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보였다.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봉사활동을 하느라 바빴다. 활동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전통 축제로 초대했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느껴져 미리 떠난다 말을 남기고 숙소로 먼저 돌아왔다. 홀로 숙소에 있자니 왠지 모를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눕자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소리였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나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마치 거울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물방울이 튀어나오더니 점점 형태를 갖추어 어떤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려 도망가려는데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그저 나를 지켜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너무 두려워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내 옆으로 누군가가 지나갔다. 놀라운 것은 그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지영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여자를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지영은 천천히 나를 돌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게 된 거야?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가 아는 지영은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고 그런 그녀를 뒤로 하고 나는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지고 말았다. 그 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옆을 보니 지영은 곤히 잠에 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끔찍한 경험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방 안의 거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숙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는 여전히 그 밤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지영에게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 마을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오래전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었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거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서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그 사건 이후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날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때때로 거울을 볼 때면 여전히 누군가 내 뒤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주로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라는 형태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 허구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가을밤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자취하는 한 여대생 수진이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수진은 과제를 마치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지만 캠퍼스의 가을 공기와 나뭇잎들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진의 집은 캠퍼스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가는 길이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이 간간히 꺼져 있어서 수진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지만 누군가의 인기척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괜히 너무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봐. 그렇게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두워졌고 피곤함에 금세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엇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양일까? 새일 수도 있어.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불을 켜고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채 떨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수지는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힘껏 쥐며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그 어떤 이상한 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집안 곳곳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계속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렵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그녀는 무거운 기운에 의해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자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고 수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형체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수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있는 듯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아니 몇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내내 움직이지 못한 채 그 형체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새벽종이 울릴 때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창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꿈인가 싶어 스스로를 꼬집어 보았지만 팔에 남은 빨간 자국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그날 밤 그녀와 같은 동네에 살던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나타난 형체가 항상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에게 나타난 형체가 누구였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를 볼 때마다, 그리고 밤마다 조용히 들려오는 긁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의 경험이 떠오릅니다.